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 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741조의 부당이득하고 750조의 불법행위하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대차를 종료했는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요. 그런데 하나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케이스고, 하나는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도 다 반환한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의무는 다 한 거죠. 보증금을 반환했으니까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니까 임대인이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았지 않았으니까 못 나간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요는 보증금까지 반환했으니까 그런 걸 행사할 수 없고, 그리고 요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점유 권한이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.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점유 권한이 있고, 요는 뭐 보증금 다 반환했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점유 권한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어쨌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당이득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,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됐는데 뭐 보증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. 월세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, 어쨌든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니까 월세를 줄 의무는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보증금 반환했다 안 했던 부당이득이 생기고, 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영업을 하고 있으면. 그러나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는다. 그래서 저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, 그러나 요 보증금을 반환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요 이번 케이스요. 이것들은 그러니까 요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했으니까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고, 그러니까 보증금까지 다 반환했을 때는 이게 부당이득 청구는 여기서 임차인의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이게 부당이득이 생기는데, 영업을 안 하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없죠, 임차인이. 임대인은 물론 손해를 보고 있죠. 다른데 월세 넣을 수 있는데 못 놓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때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. 그러니까 보증금까지 다 반환하고 임대인은 의무를 다해야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짐을 놔놓고 자물쇠 잠가놨으니까 임대인이 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. 월세를 나가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, 이때는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보증금을,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청구도 못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빨리 공탁을 하든지 얘가 반환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대인의 의무를 다 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했는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 점유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이때는 보증금을 아직 반환 못 받았으니까 정당한 점유가 되고,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정당한 점유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무단전대차 또는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임대인이 부당이득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요거는 629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인의 문제입니다. 임대인이 어떻게 권리를 찾아먹느냐. 근데 임차인이 해놓고 임대인의 동의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차인한테 또 재임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을 때는 차임 청구권이 있습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고 전차인이 병이라고 했을 때,
요거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차임 청구를 할 수가 있죠. 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을 들이면은 이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. 임대인이. 그러나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차임 청구권이 있으니까 을에게 계약에 의해서 차임 청구권이 있으니까 임대인은 손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,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임대관계는 어떤 신뢰관계에 의해서 저걸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는 자기가 그러니까 허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는 없는 거, 뭐 장사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죠. 그랬을 때는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습니다. 병에게. 그래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계약을 해지를 했으면은 을에게 이제 뭐 월세 달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때는 이제 그걸 전차인이 눌러앉아 있으면은 그 병에게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병은 이제 원래 갑하고 을하고의 임대차에 근거해서 자기도 이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걸 해지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임대인은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,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방해배제 청구권은 병이 허락받지 않고 있는 한은 이거는 뭐 어쨌든 이제 이걸 다 되는 거고,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은 요 때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임대인이 손해를 안 보니까 요걸 할 수 없는 거고, 요거는 이제 임대인이 더 이상 차임 청구권이 없으니까 병에게 이제 이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갑이 차임 청구권이 있으면은 갑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. 월세를 받으니까. 그러면은 뭐 부당이득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죠. 손해가 있어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. 이걸 조문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, 조금 이따 조문 한번. 그래서 부당이득에 반한 범위는 이제 748조에 있는데,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선의인 것 같으면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, 악이면은 이자에다가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까지 다 보상해야 됩니다. 그리고 금전 이득은 항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금전상의 이득이니까 다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. 그래서 이 조문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741조가 부당이득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, 그러니까 이 계약 간격이 해지됐다는 거죠. 해지됐을 때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그리고 수익의 반환 범위는 보면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 추정, 이거는 법 조문은 아닙니다. 선의의 수익자는 그 현존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,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차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을 때 차임 청구권이 있는 한은 임대인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갑은 손해가 없습니다. 손해가 없으니까
병에게 이런 부당이득 청구를 못하고, 요거는 별개로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든 계약을 해지했든 안 했든. 그래서 요 근거는 차임 청구권이 있는 한은 손해나 부당이득이 없다.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 여기는 차임 청구권이 없으니까 이제 참 부당이득 청구권이 있죠.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,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는 손해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임대인의 임차인의 불법 점유나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느냐,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, 그리고 이익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예,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. 예, 감사합니다.